5장 행복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4. 글을 써서 무너지는 나를 일으켜라. 1903년에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인으로 1950년까지 짧은 인생을 산 조지 오웰은 대작가이다. 현재 사회의 이념과 정치 체제 등을 비판하고 자유와 인간의 삶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담은 것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의 수많은 에세이 중에 나는 왜 쓰는가 에서 글쓰기의 4가지 동기를 밝히고 있다. 첫째, 사람들이 글을 쓰는 동기로는 똑똑해 보이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관심거리, 이름이 알려지고 싶은 등의 개인적 동기로 글을 쓰게 되는 순전한 이기심에서 쓴다고 했다. 아름다운 시, 성경의 시편, 잠언, 노래 가사처럼 언어가 갖는 훌륭한 말의 기교, 리듬에서 얻는 기쁨으로 동기를 얻어 쓰는 것이 2번째다. 셋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두려는 욕구가 계기가 되어 글을 쓰는 역사, 논문, 학술지, 교과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으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984가 여기에 속한다.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해 보려는 동기로 쓴 책들이다. 그가 글을 썼던 동기는 불의를 감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이나 주목을 끌어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남들이 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즉, 들어주는 고객을 의식하고 계몽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집필했다고 했다. 나는 왜 책을 쓰고 싶은 걸까? 나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에는 꿈에도 글을 쓸 수 있다거나 책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방 한쪽에 벽돌색 표지인 아동문학 전집 50권이 있긴 있었다. 깨작깨작 넣었다 뺐다만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기억나는 것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전부였다. 고등학교 시절 문해력을 키우고 글을 잘 쓰려면 신문의 편집자 글을 읽으라 했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내가 신문을 펼칠 때는 손톱, 발톱을 깎을 때와 장작불을 뗄 때 불쏘시개 용도뿐이었다. 든든한 부모님 아래 살 때는 덧셈과 뺄셈을 잘해서 칭찬 듣는 것이 창작의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웠던 나는 지극히 단세포였다. 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결혼 생활의 중반기부터였다. 고3 재수 시절 가끔 일기를 썼지만 아마도 나의 계획과 다짐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다. 펜을 사고 일기장을 산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변호사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거미 잡아먹은 듯한 시꺼먼 속의 것들이 뇌를 거치면서 깨끗한 글로 정제되어 누에실처럼 뽑혀 나왔다. 시작은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할 양으로 쓰지만 쓰다 보면 욕설이나 비속어들이 걸러졌다. 신기하게도 쓰고 나면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진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용서가 쉬워지고 대신 참회의 눈물로 채워졌었다. 글쓰기의 위력은 나의 결핍이 있을 때마다 펜을 잡게 한 이유고 동기였다.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짬을 내어 기도원을 찾아갔고 한국에 와서도 며칠씩 기도원을 찾아갔었다. 성경의 여백마다 적은 느낀 점이며 해야 할 일, 용서의 글, 참회의 글, 기도의 글들은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 요양원에 현금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도저히 몇 분도 안정을 갖지 못할 때 음악이 마음을 진정시킬 줄 알았다. 쿵쾅거리는 음악은 나를 더 짜증나게 했고 조용하고 감미로운 음악은 눈물이 나서 못 들었다. 다 나를 위해 만든 노래 같아서 더러운 가사는 나가지 못하고 가슴속 우물에 소용돌이 쳤다.
리듬에 맞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감정을 조절한 음악도 다 부서진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가끔 5분 뉴스를 듣는 것으로 세상 돌아감을 감잡는 것이 전부였다. 유일하게 내 마음을 평정케 했던 것은 정태기 목사님의 마음 치유 강의였다. 대여섯 개의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반복해서 들으면서 위안받고 치유가 시작되었다. 좋은 말, 좋은 글은 무너져가는 사람을 일으켰고 살렸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기를 쓰고 글을 쓰는 행위를 조롱하는 한마디에 위축이 되어 계속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사람이 심약할 때는 별뜻 없이 던진 말에도 상처받는다. 남편이 초등학생의 일기 쓰는 것에 빗대서 무심코 던진 말이 돌이 되어 내 머리를 때린 이후 일기라고 쓰고픈 기분을 모른 척했던 때에 나는 정말 황폐했었다. 그와 맞서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점점 힘주어 펜을 잡았고 위험을 피하려는 회피 방어 기제로 글쓰기는 안전했다. 타인의 악의 있는 반응을 예상하고 단호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역으로 위축이 되고 오히려 그가 기분 상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사랑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의 신경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내가 못마땅했고 그에 따른 자괴감이 늘 목젖을 눌렀다.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 그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도 아니고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3m에서 3m 되는 사무실에서 뱅글뱅글 왔다 갔다 걷기를 수십 번 어쩌지를 못하고 애타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다릴 때 앞에 놓인 성경을 펼치고 무작정 썼었다. 시간 죽이기에 필살기였다. 너무 괴로울 때 잠이 오지 않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모든 힘든 일을 잊기 위해 잠을 잘 수 있으면 잠을 잤다. 대낮에 사무실에서 잘 수 없으니 대신 쓴 거다. 처음엔 그야말로 한 구절 한 구절 베끼다시피 했다. 구약을 쓰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이 되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여행기도 한 권 통째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결핍에서 온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다. 버킷리스트 중 세계 여행을 가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하며 쓰는 동안 설레기도 했었다. 글을 쓰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나를 찾는 것 같았다. 작가 남인숙의 글쓰기 강의를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말들이다. 글쓰기는 치유의 행위라고 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글로 표현하면 고민이나 걱정이 줄어든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뇌 속에 간직하면 실제보다 확장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글을 쓰다 보면 왜곡되었던 것들이 풀릴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쓸 수 있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잘 알게 한다고 했다. 그러니 해방감도 커지고 나를 위로할 수 있다.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낼 때 극도의 해소를 느낀다. 나에게 주는 딱 맞는 처방 같은 글을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은 꼭 마술과 같다고 했다. 실제로 글을 쓰면서 경험했다. 한때 잠깐 시를 심취했었다. 내 마음을 때리는 시를 읽을 때는 소설을 읽을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했다. 한 단어, 한 구절의 표현이 기가 막히도록 멋있어서 와우, 와우를 연발하고 감동하여서 도저히 후루룩 읽히지 않는다. 조지 오웰이 말한 글 쓰는 두 번째 이유로 꽤 몰입하며 치유의 시간을 음미했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호주에 대한 정보를 한국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컨텐츠로 영어에 대한 것을 올린 적이 있다. 내가 올린 영상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뷰어다.
호주에 오래 살수록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느라 썸네일에 영어가 안 되면 호주 오지마의 문장과 과한 표정을 담았다. 많은 사람이 좋아요도 했지만 제일 많은 악플도 달렸다. 처음 몇 개의 악플은 동영상을 채 보지도 않고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너나 나가는 귀여워 웃고 넘어가는 축에 속한다. 대놓고 욕을 한 몇 개의 댓글은 불쾌해서 지웠다. 하지만 그도 그만두었다. 악플도 관심이고 각각의 소중한 의견들이었다. 그 중에 어떤 공손한 구독자 몇 명은 제안해 왔다. 썸네일을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하지만 난 바꾸지 않았고 이유는 그 썸네일이 콘텐츠를 썼던 그때의 내 감정을 너무도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은 시작하자마자 나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끝까지 불쾌한 언어나 감정은 없었으니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독자들이 나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글을 쓰다 보면 특히 시를 쓸 때는 심지어 조사, 은는, 이가의 바뀜이 주는 의미가 너무도 다른 것을 느낀다. 미학적인 묘미는 말, 표현에도 있다. 얼마 전 친구가 힘들게 은퇴했다. 병원 원장과 부인이 우아하게 휘두르는 권력에 천사 같은 친구도 견디지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 은퇴를 허락받았다. 은퇴 전 친구는 거의 반쪽이 되었고 말도 기어가는 지렁이같이 했었다. 그런데 은퇴 후 들려온 친구의 전화 목소리는 아기 숨 같았다. 친구가 다른 단어로 이해하며 날 고쳐주려 했는데 못하게 했다. 내가 느낀 감정은 2살 배기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말을 할 때 숨이 딸려 한 땀씩 숨을 들이키는 귀여운 생동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좋은 요리사가 자신만이 쓰는 비법이 있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글을 쓰면서 엄청난 힐링이 일어나고 자존감도 되살아났다. 그뿐만 아니라 말의 도구로만 알았던 언어가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차곡차곡 정리도 해주었다. 이제 나를 일으키는 언어의 표현을 더 조심히 매너 있게 귀하게 다루고 싶은 애정이 솟는다.